제가 지금 발표해드릴 품질 인증이라는 제도는 저희 목조건축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일종의 감리라고 할까요? 이제 감독한 그런 이제 제도인데 마땅히 붙일 말이 없어서 5스타 품질 인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저희가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 대략 1990년도 후반쯤에서 북미식 경걸 목구조 구조 방식이 도입되기 시작을 했고 그때부터 목조주택이 지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쭉 지어지고 있었는데 그것들이 이제 지어지면서 좀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을 했죠. 구조적으로 합리적으로 지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협회에서 이제 어떤 나름대로의 품질 인증 기준을 마련해서 원칙적으로 코드에 맞는 그런 좋은 집을 지어보자 이렇게 의견을 모아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저희 한국목조건축협회에는 이제 북미식 목조건축을 설계하는 사람들과 또 시공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 자재를 다루는 분들 이렇게 세 개 단체가 모여서 건축협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저희가 품질 인증 제도라는 것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품질을 갖다가 인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신청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이렇게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현재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이 도입 배경에는 이렇습니다. 매년 이제 목조주택이 이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시장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목구조를 설계하거나 또는 시공을 하는 전문 분야의 인력층들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는 목구조 설계라든가 시공이 어떤 규정된 코드에 의해서 지금 설계가 되거나 지어지는 것이 아니고 경험에 의해서 의존하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게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목조주택 품질 관리를 위한 감리 제도도 이제 부재한 상태고요. 이러다 보니까 목조주택 시공 품질이 이제 저하가 되고 또 부실이 될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안정성에도 염려가 되고요. 이래서 저희가 이제 품질 인증 제도를 이제 시행을 하게 됐고요. 이 제도를 이제 하게 되면은 시공 전에 미리 이제 동의를 하면서 저희가 그 규정에 맞는지를 이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공 과정에서 규정에 맞도록 시공되는지를 점검하게 되고요. 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에 맞도록 수정을 요구하게 됩니다. 규정에 적합하게 시공될 경우에는 품질 인증서를 교부를 하게 되고요.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 시기는 2009년도 캐나다 한국사무소 지원으로 품질 인증 제도를 도입을 했고요. 회원사를 대상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현재도 자율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제 일반 건축주하고 비회원사를 대상으로도 점차 확대할 생각에 있습니다. 잠깐 품질 인증 제도 절차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신청서를 제출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신청서를 검토를 하게 됩니다. 신청서는 설계 도서도 포함이 되고요. 그것을 우리 협회하고 캐나다 원주하고 의논을 검토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게 되면 보완을 하라고 요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완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되면 접수 필증을 교부하게 됩니다. 접수 필증을 교부하고 나서 약속된 날짜에 2차례에 걸쳐서 실사를 나가게 됩니다. 저희 협회하고 캐나다하고 한국사무소와 공동 실사를 하게
하게 되고 1차는 구조적인 것을 보게 되고요. 2차는 수분 관리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여기서 보안사항이 나오게 되면 보안을 지시하게 되고요. 그러한 보안 지시서에 대해서 그대로 잘 이해됐다고 판단이 되면 적합 판정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됐을 때 모든 절차가 끝나게 되면 품질 인증서를 교부하게 됩니다. 한번 좀 자세하게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신청서에 의해서 접수를 하게 되고요. 접수 필증이 교부되고요. 또 1차, 2차에 대해서 실사를 하게 됩니다. 그 실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고서로 만들어서 현장에 보고서에 의해서 수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절차가 끝나서 이제 보안이 제대로 잘 이루어졌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품질 인증서와 또 건물에 부착할 수 있는 동판을 드리게 됩니다. 앞으로 저희 계획은 국립산림과학원하고 함께 기밀성 테스트를 시행을 하고요. 실사 계획을 2회에서 3회로 연장을 하고 지속적인 체크리스트하고 매뉴얼을 개발을 할 생각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효율 체크리스트 매뉴얼을 추가를 했고요. 그럼 이런 품질인증 제도는 어떤 것을 가지고 기준을 만들었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분리식 목표주택이다 보니까 인터내셔널 빌딩 코드하고 인터내셔널 레지던셜 코드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분리기에서 적용하고 있는 목표주택의 기준인데요. 이거와 저희 국내 건축 구조 기준, 구조로군 주요 규정을 정리를 해서 체크리스트와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잠깐 보여드리겠는데요. 조그만 소책자입니다. 이 책자에는 무엇을 어떻게 체크한다라는 하는 체크리스트가 있고요. 그 체크리스트에 관련된 기술 어떻게 그 부분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매뉴얼이 되어 있는 책자입니다. 이 책자를 현장에 이제 홍보하게 되는데요. 이거를 가지고 현장에 계신 분들이 각 부분을 저희가 올바르게 지금 시공하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건물을 짓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품질인증 제도의 기준이고요. 이 책자는 사전 교육 자료로도 활용을 하게 됩니다. 구성을 한번 살펴보면 대략 93개 항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43개 항목은 구조에 해당이 되겠고요. 50개 항목이 수분과 관련된 그런 이 체크리스트와 매뉴얼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죠. 맨 처음에 이제 적용의 범위가 있습니다. 이 적용의 범위는 대전제가 구조 계산을 하지 않고 누구나 지식이 있다면 구조 계산을 꼭 기술사가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이 기준 범위 내에 들어가 있으면 누구든 설계를 할 수 있고 시공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되겠습니다. 이런 규정을 벗어나게 되면 필요한 부분에 구조 계산을 하시는 분들에게 의뢰를 해서 정확한 구조 계산에 의한 단면 설정, 기타 구조의 응력에 관한 것들을 정리해서 해야 된다는 뜻이죠. 체크리스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는 저희가 토대에 관해서 구성되어 있고요. 2장은 폭골조에 대해서 약 10개 항목에 관해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골조는 약 1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천장 장선 골조에 대해서는 11개 항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감 부분에서 단열하고 환기 부분에 대해서 약 8개 항목, 그 다음에 외벽 마감에 대해서 5개 항목, 지붕 마감에 대해서 9개 항목, 발코니 부분에 대해서 4개 항목, 보단열 부분에 대해서는 약 23개 항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매뉴얼, 그러니까 이 체크리스트가 어떻게 이제 글로 되어 있는 체크리스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매뉴얼화 되어 있는가 한번 살펴보죠. 그래서 저희 이 책자에 나와 있는 1-3항에 보면 토대 수평이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토대는 반드시 수평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상식적인 얘기죠. 상식적인 얘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조금 한옥하고는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기초에 저희는 토대와 또는 경걸 목재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 밑갈돌이가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밀착이 되어져야 되는데 수평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토대와 밑갈돌이를 이렇게 띄워서 수평을 쐐기로 이제 맞추어서 저렇게 이제 현장에서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기준에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됐을 때는 이렇게 전체 하중이 균등하게 밑에 토대로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그 하중들이 전부 집중 하중으로 변경이 되면서 응력에 문제가 되게 되겠죠. 그리고 지진이 발생했을 때 횡격에 굉장히 취약한 상태가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토대와 밑갈돌이가 정확하게 밀착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는 이제 경걸 목구조이기 때문에 스터드라고 하는 조그만 이제 기둥 같은 것이 반복해서 설치되는 그런 구조인데요. 그 부재가 뭐 전기 배선이랄지 기타 다른 이유로 따내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이럴 때 그냥 따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외벽이나 내력벽 스터드에는 크기에 따라서 25% 이상 초과할 수가 없고요. 비내력일 때는 40% 초과한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규정이 안 지켜지는 이런 사례들이 발생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수정이 돼야 되겠죠. 저희가 이제 이렇게 되면 수정을 하라고 하는 멘트를 하게 되고 그 규정에 맞도록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집중하중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하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반드시 추가 스터드를 설치해서 하중이 연속적으로 기초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유지를 하라라고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현장에 가보면 이렇게 이제 되어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기둥을 더 추가해서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저희 매뉴얼에 체크리스트의 2-9-1 항목의 이제 기준입니다. 밑갈돌이라든가 이중갈돌이는 어떻게 이어라라고 하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준이 제대로 이루어지는가를 살펴보게 되죠. 현장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데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면 이렇게 이제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바닥 장선의 지압길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러 항목 중 있습니다만 몇 가지 제가 지금 발치를 해서 예를 들어 보여드리는 겁니다. 바닥 장선은 보시는 것처럼 스터드라든가 목재, 메탈 이런 위에 얹혀진다거나 콘크리트에 얹혀질 때는 얼마 이상을 걸쳐지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는 목재 복귀, 목재보의 장선이 만나는
인원을 구입할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그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현장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목재보에 전자에 보시는 것처럼 걸침턱을 만든다거나 또는 철제로서 보강을 해야 되는데 저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저럴 때는 이제 저희가 보안을 얘기하게 됩니다. 또 이 지붕 구조는 이러이러한 구조를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있죠. 이런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목재가 이렇게 균열이 가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잘 지키는 것이 건물의 이제 내구성을 잘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이런 것을 보면 증명되는 얘기입니다. 또 지붕 석가래하고 천정장선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져야 된다. 물론 구조 방식에 저희는 이제 마르베 방식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럴 때는 반드시 천정장선으로 양쪽 석가래가 서로 이어져서 삼각형 구조를 만들어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규정을 보시는 것처럼 연결은 했는데 그냥 맞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그 원래 성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에 이제 추가로 덧대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하게 됩니다. 저희 품질 인증이 현재까지 2009년도에서부터 시작해서 14년 현재까지 71건이고요. 여기 지금 현재 오늘까지 77건, 6건이 들어가서 7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인증이 나간 것이 49건이고요. 진행 중인 것이 3건이고요. 미인증된 것이 약 19건 정도 됩니다. 물론 저희는 어떤 국가에서 인증한 기관이거나 또는 그런 어떤 인증된 그러니까 그 기관은 아니죠. 저희 협회 자체에서 실시하는 이런 인증입니다만 제가 이런 것을 쭉 현장을 나가보면은 참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 이제 건축 쪽에 몸을 담은 건 제가 79년부터 현재까지 했는데요. 아쉽게도 원칙이라는 것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을 오랫동안 봐왔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근자에 큰 일도 있었고 그 전으로도 거슬러 올라가면 건물이 붕괴된다거나 이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죠. 사실 그런 것을 보면은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기장터에 장을 보러 가더라도 주부들이 보면은 체크리스트를 만들더라고요. 고추를 얼마큼 살지, 시금치를 몇 단을 살지, 하물며 장을 보러 가는 것도 그렇게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자기가 못 받은 게 없나 이렇게 하는데 정작 그 집을 짓는 저는 주택에만 이렇게 국한되어 있는 얘기입니다만 큰 건물은 더 하겠죠. 보통 건축을 하려면은 그냥 적은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큰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인력, 그 이상도 될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평생에 한 번 자기 집을 짓는 그런 일일 텐데요. 정작 자기 집을 지면서 얼마만큼 이렇게 잘 지고 그 구조의 안정성을 가지고 잘 지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검증을 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디자인에 대한 얘기는 많이 하더라고요. 모양에 대한. 모양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작
그 모양이 제대로 이렇게 잘 구현이 되려면 이런 구조의 안정성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흡하지만 부족하고 많이 이제 또 미흡하지만 자체적으로 2009년부터 이래서는 안 되겠다. 뭔가가 정리를 하고 뭔가 우리들만이라도 기준에 맞추어서 올바른 주택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지금까지 어렵지만 이렇게 품질 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동영상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실험을 한 건데요. 한쪽은 목조 주택이었고요. 한쪽은 조족조였습니다. 일본 지진이 일어났을 때 똑같은 그 지진 강도를 가지고 흔들었을 때 목조 주택이 보이더라고 저렇게 지금 이제 나온 자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에서 시행되고 있는 목조 건축의 품질 인증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도시공간